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일본의 안보망이 중국이 보낸 드론에 완전히 뚫려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를 초토화시킨 영상은 불과 20초 남짓에 불과했지만 중국의 드론이 저공비행하면서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위를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하게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망이 뚫렸고 중국인이 보낸 드론에 일본 자위대 호위함 현황이 잇따라 촬영을 당하자 일본 국민들은 대체 안보망이 가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노의 모습까지 드론에 찍혀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더구나 이즈모함은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돼 주변 국가들이 주목하는 배였습니다. 방위성은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수직 이착륙을 위한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은 마친 상태며 뱃머리 형태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항공모함의 세세한 모습을 중국 드론이 저공비행까지 해가며 낱낱이 찍는 동안 해상자위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당황한 일본 방위성은 처음에는 만든 조작 영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영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뒤늦게 경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촬영자는 중국으로 이미 출국한 뒤였고 이 문제의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일도 촬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허술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각한 구인난으로 군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젊은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해상자위대의 지원자가 해마다 줄어 대원 모집이 정원 미달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심각한 일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일본은 각종 당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대원 확보를 위해 항해 중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상시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연습함 가시마에 새로 통신 안테나 2기를 증설했다. 미국의 우주사업 기업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에 의한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용해 통신할 수 있다. 앞으로 승무원은 함내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해상자위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간부 후보생학교를 졸업한 실습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원양 연습항해에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3년간 90%의 해상자위대 함정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의 경우 사전에 등록한 상대와 실질적으로 하루 한 번 왕복 정도의 통신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연결되는 시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의 항해 중에도 메일이나 SNS를 할 수 있고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통신량이 한정적인 만큼 승무원들에게 어떻게 할당할지 자위대 함정의 위치 정보를 외부에서 특정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대원 모집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으니 훌륭한 대원들이 들어올 확률이 낮고 훌륭한 대원들이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양성될 확률도 낮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이없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런 일본을 내칠 수도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위치한 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의 전쟁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대사가 일본 최서단의 한 섬을 방문해 이 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곳이 최전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대만의 제16대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유나구니 섬을 방문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나구니 섬 인근에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어도,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자오위다오가 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 지역 어업 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방문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지역 어업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조업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대만의 새로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있을 때 일본과 중국 간 긴장 관계의 최전선에 있는 요나구니 섬과 이시가키 섬을 방문해 중국에게 미국과 일본이 이곳을 함께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요나구니 섬을 방문한 목적은 또 있었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160km 떨어진 곳으로 2016년 요나구니 섬에 미군 기지가 설치된 것은 물론이고 이 섬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가 예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현의 지역 정부 관리들은 이메뉴얼 대사가 군용기를 타고 요나구니 섬 공항에 착륙한 것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자칫 이 섬 주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데니다마키 오키나와 지사는 주일 미군 5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이 있는 오키나와주둔 미군 병력 규모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대 여론이 있어도 미국은 대중국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의 주한미군 기지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일본 자위대는 뜬금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황당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일본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간부들이 일중 영관급 교류 환영식을 도쿄에서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두 나라의 영관급 군사교류로 중국 측 군인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 영관급 교류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한 후 지난해 재개하려 했지만 중국 측의 일본 방문이 연기됐다가 이번에 열렸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중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준 것이었는데요. 중국은 앞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비판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일본과 영관급 교류를 하고 있고, 일본 역시 뒤로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 중이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영관급 교류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일단장인 장바오친 중국 국제 군사협력판 공실 부주임의 발언도 흥미롭습니다. 중국 대표가 우리는 장래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일본에 왔다. 중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여기에 일본의 영관급 장교들도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우호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시각을 듣고 일본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를 통해 이해를 깊게 해 양국 관계를 함께 생각하고 싶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군이 엉망인 상황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빚까지 늘려서 방위비 조달에 나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방위비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도 방위비 충당을 위해 약 4조 4천억 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거듭해서 빚을 방만하게 낸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라 국채를 방위비에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켜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던 1965년 후쿠다 다케오 당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채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 기조를 깬 겁니다. 기시다 정권은 2022년 말 앞으로 5년간 방위비를 무려 377조 9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장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채 발행 대상에 자위대 숙소 등 시설 정비, 함선 건조비 등을 추가했습니다. 기시다 정부의 이런 행각에 대해 도쿄대학교 이시가와 겐지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전쟁을 해왔다.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은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침략 전쟁 포기를 실효화했다. 국채의 방위비 충당을 인정한 기시다 정권은 선을 넘었다는 인상이 있다. 기시다 정권이 이렇게 선을 넘으며 군사대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일 국민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가 자위대라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는 일본 우익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개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헌법의 명기에 자위대 위언론의 종지부를 짓겠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의 폭주에 대해 일본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월부터 4월 3,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률이 61%로 작년 조사 때의 55%보다 높아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역시 지난 3, 4월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헌법 구조 1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이 75%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퇴진위기 수준인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개헌 추진 동력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안간힘 쓸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자위대 시스템을 더 유능한 집단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